거인병원 김상효 관절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상효 선생님께서는 현재 부산광역시 역도연맹 이사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스포츠의학 및 슬관절 전임의를 역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한스포츠의학계에서 또 핸드볼 선수의 무릎 손상에 대해서 또 발표도 해주시고 스포츠의학계 전반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상효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인병원에서 관절센터장 하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주로 스포츠 손상이랑 이제 슬관절 또는 하지에 좀 주된 영역을 맡고 있고요. 제가 제목을 굉장히 어렵게 지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상지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하니까 하지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카이네마틱 체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UCL 토미존 수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은 이제 좀 약간 옛날 건데 뉴욕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 193%좀 늘어났고요. 특히 나이가 17에서 18세 그리고 19세에서 20세 사이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소년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제 속도 중심 훈련 문화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 중에서도 이제 속도가 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발구스,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내측에 힘이 많이 작용해서 손상률이 높아진다라는 논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결국은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 안쪽에 인대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이 뼈가 이제 뜯어지는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목에 제가 엘보 바루스 토크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통은 발구스를 많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발구스 토크가 많이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발구스 스트레스가 팔꿈치에 작용하게 되고 그거에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작용으로 내 몸에서는 바루스 토크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저항하기 위한 힘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발생 구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미존을 일으키는 이제 UCL 그리고 근육, 그리고 관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물에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발구스의 힘에 저항하기 위한 힘이 발생하고 몸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내지만 못 이기게 되면 인대가 끊어지고 아니면 뼈가 뜯어지는 이런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보 토크가 커지면은 수술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10뉴턴 미터 우리가 이게 토크는 뉴턴 미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 1kg 정도 되는 줄을 10cm 정도 되는 10cm인가? 이 10cm 정도 되는 자에 이게 줄에 매달아서 돌리는 힘입니다. 10뉴턴 미터가 증가하면 우리가 말하는 토미존 수술은 26%가 증가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뉴턴 미터는 굉장히 적은 힘이기 때문에 이 엘보의 힘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수술 리스크가 20% 이상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칭을 할 때 상체의 힘으로 던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하죠. 우리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몸을 통과해서 팔로 오는 게 투구의 이제 과정이죠. 메커니즘인데 착지할 때는 먼저 이제 뒷발로 땅을 차면서 체중의 약 2.5배, 3배까지도 이겨내야 되고 투구 시에 보시면 알지만 오타니 선수입니다. 오타니 일본 때 뛰는 사진인데 리드 렉에 이제 한 발로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팔이 아닌 다리가 필요할 수 있다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앞쪽 발로 전달이 되고 앞쪽 발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우리가 골반이 돌게 됩니다. 골반의 로테이션이 생기고 몸통이 가속을 하면서 팔이 가속을 해서 공이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골반, 몸통, 팔까지 연결되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부상의 위험이 떨어지고 환자가 또 선수가 공을 잘 던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린스컴인 것 같은데 힙,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힙과 숄더의 세퍼레이션이 잘 일어나야지 공이 잘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제 발구스라는 어떤 거냐? 무릎이 안쪽으로 외반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이 무너진다고 표현하는데 점프, 착지 하는 그런 위치에서 무릎이 일자로 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으로 무너지면은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와 펠비스가 모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발구스 니 콜랩스가 생겼을 때 무릎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오고 상지까지 연결된다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이나믹 발구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발구스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리의 정렬이 변화가 생기죠. 발은 엎침이 됩니다. 발이 이제 바깥쪽이 들리면서 무릎이 안으로 구부러지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랜딩이 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정강이뼈가 내회전을 합니다. 정강이뼈가 버텨주지 못하고 내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퇴도 내회전을 하게 됩니다. 대퇴가 내회전을 하면은 힙이 반드시 내회전을 하게 되죠. 몸을 하면 굉장히 쉬우니까 내회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골반이 돌지 못합니다. 골반이 돌아져야지 우리가 공에 이게 힘이 전달이 되는데 로테이션에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렁크 타이밍이 안 맞고, 트렁크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쏠리면 이제 공이 속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팔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팔에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우리가 포암에 레깅이 생기고 나서 공을 던지는 건 맞지만 포암에 레깅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팔꿈치 엘보에 발구스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구스의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내 팔꿈치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위한 바루스 토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부상으로 이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무릎이 안으로 꺾이게 되고 펠비스가 돌지 않으니까 몸이 전체가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몸이 전체가 앞으로 쏠리니까 팔이 늦고 전체적인 힙과 숄더의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공이 던질 때 무릎이 잘 디뎌줘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무릎에서 이런 발생하는 문제가 환자에게 큰 문제로, 선수들한테는 구속의 저하도 있을 수 있지만 구속 저하를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공을 빨리 던져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구스 콜랩스 니는 왜 생기냐? 제일 중요한 게 앞발이 발구스가 되는 거죠. 외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릎에 외반이 왜 생기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다리 정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리 정렬은 이제 타고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 앞에서 나왔지만 중둔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걸어 다닐 때 쓰는 근육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이 해가지고 이게 훈련이 좀 안 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 프로 선수들 엉덩이 작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처들. 그만큼 코치님들이 이걸 알고 계신 건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저희가 힙 스트렝스가 중요하다. 클램쉘 많이 하고요. 사이드라인, 에비덕션 많이 해야 됩니다. 중둔근 보다시피 이게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대둔근도 중요하고 중둔근도 중요하지만 중둔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몬스터 워크를 많이 선호합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든 환자든 십자인대 수술하시면 몬스터 워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럼 힙 컨트롤이 올라가면 당연히 발구스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피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싱글렉 스테빌리티, 한 발로 서야 되거든요. 공을 던지면 리드렉이 한 발로 서면서 공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발로 서는 게 불가능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싱글렉 밸런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싱글렉 스쿼트, 싱글렉 스쿼트는 방법이 많지만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잘하는 선수만 하면 좋겠다. 불가리안 스쿼트 뭐 종류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발 리드렉의 스테빌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캐틀벨을 하나만 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캐틀벨을 2개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다음 필요한 게 랜딩입니다. 랜딩 연습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랜딩할 때 소프트 랜딩 당연히 해야 되고 니 오버 투어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구스가 되면 안 되겠죠. 밑에 있는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A는 누가 봐도 좋은, 제가 볼 때 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B는 발구스가 이제 다이나믹 발구스가 발생한 거죠. C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D와 E를 비교하면 알 수 있지만 D는 랜딩이 참 좋은 것 같고요. E는 랜딩에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어 트레이닝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플랭크 그리고 안티 로테이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랭크 동작은 뭐 너무 다양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점점 부하를 올려가는 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원판을 등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는 가장 기본 플랭크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모션을 추가한다든지 등 뒤로 원판에 뭐 20파운드, 뭐 45파운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안티 로테이션, 트렁크의 우리가 스테빌리티, 토르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드 스탠스로 안티 로테이션 첩을 하거나 컬오프 프레스 홀드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라투스도 강화가 될 수 있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발구스가 생기면서 몸이 전체가 앞으로 쏠리고 팔이 늦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무릎을 정상적으로 디뎌만 줘도 힙과 숄더의 세퍼레이션이 잘 일어나고 팔이 딜레이가 적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구속에 문제가 덜 생기겠죠. 그러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무릎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릎이 안으로 휘어가지고 발구스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도 구속에도 영향을 주지만 부상 방지 그리고 팔꿈치에 가는 부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칭을 교육하고, 제가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코치님들이 교육을 하고 병원에 아프면 환자가 오게 되는데, 보통은 환자의 다리 정렬도 같이 좀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보기는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도 다리 환자가 요즘 사실 성장 호르몬도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리 모양이나 이런 게 발구스라고 하죠. 우리가 외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과 외반이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무릎이 다리가 일자 오다리보다는 X자가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둔근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돼야 되고, 엉덩이 근육이 많이 커진다면은 부상 위험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엉덩이랑 무릎이 강화가 잘 되면은 팔꿈치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부상도 줄어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좋겠고, 요약하면은 결국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팔까지 올라와서 공을 던지는 게 피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릎의 역할은 스테빌리티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꿈치에 오버로드가 돼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하지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